이 퀴즈는 작년 중간고사 문제예요. 작년. 재작년 좀 헷갈리네.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이대로 시험 나왔어. 그 3x3에서 1, 3, 1, 마이너스 2 이거 뭐 이걸 역행률을 구하여라. 뭐 역행률을 구하려면은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가우스 소호법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여인자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여인자 이용하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래서 가우스 소호법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1 마이너스 2 제로 그 다음에 3, 1, 5 그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옆에 1, 0, 0, 0, 1, 0, 0, 0, 1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이 보면은 이게 뭐 1번씩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은 보면은 1번에서 이제 일단 먼저 1번하고 2번하고 여기 1번 더하기 3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넣으면은 여기 1번은 그냥 그대로 하고 1번은 1번 그대로 하고 이게 1번 더하기 3번으로 해서 넣는 거예요. 1 마이너스 2 제로 1 제로 제로 이건 그대로고 여기 다 더하면은 1하고 마이너스 2니까 제로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고 0, 3은 3이 되고 1, 제로,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는 여기 2 이게 3이니까 2 더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좀 약간 어려우니까 3, 1, 5, 0, 1, 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6, 9, 0, 0, 3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0이고 7이고 14, 0, 1, 0, 1, 3 이렇게 되네요. 이걸 그대로 적으면은 적는데 이게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1이 되면 좋다고 했지 1. 그래서 뭐 7로 나눠주면 되네. 0, 1, 2에다가 0, 7분의 1, 7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3이니까 요것도 뭐 그냥 그대로 바꿉시다. 이거 3, 1, 1이니까 1,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많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 2번하고 이게 2번하고 3번이 있으면은 2번하고 3번하고 이거 빼주면 또 이게 이걸 제로로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0, 1, 2, 0, 7분의 1, 7분의 3 여기에다가 2를 하면은 0, 0, 2에다가 3분의 2, 0, 3분의 2 이걸 빼주면 되겠네. 빼주면 그럼 0, 1, 0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 7분의 1 이거는 3, 7, 21에다가 7, 21에다가 9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1분의 5 이렇게 되네. 이거 그대로 적어주면 0 마이너스 2 제로 아니 1 제로 마이너스 1 그다음에 1 0 0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1 0 1 제로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 7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1분의 5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다음에 0 0 1 그다음에 3분의 1 제로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다시 오고 그다음 보면은 이제 요거 1번하고 파란색으로 할 필요 없으니까 1번, 2번 요거를 이제 1번에다가 2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2번하고 3번은 다 되잖아요. 0, 1, 0, 0, 0, 1 요거는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1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 두 개 더해주면 0에다가 제로 아니 1, 제로 1, 제로, 제로에다가 이게 1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이게 7분의 2가 되겠네. 7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분의 12 이렇게 되겠네. 그 나머지는 적어주면 되겠네. 3분의 2 7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5 3분의 1 증이
3분의 1 이렇게 그럼 여기 인버스는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는 일단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다음 행렬식을 구해봐라. 행렬식은 뭐 쉽잖아. 이거는 행렬식은 뭐 역행렬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그래서 보면은 2번 여기 보면은 1 마이너스 2 채로, 그 다음에 3 1 5 다시 보면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0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지. 그럼 요걸 뽑는 게 좋겠네. 요걸 뽑아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이거는 1 곱하기 요 제외한 거 1하고 요쪽 제외한 거 1 5 2 3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인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어떻게 요 2를 제외시킨 거, 요거하고 요거 제외시킨 거, 그러면 3 1 3 5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해주면 뭐예요? 3에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이거 마이너스 7이네. 요거는 2, 3, 9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는 뭐 마이너스 플러스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7 더하기 2 곱하기 14, 그럼 마이너스 7 더하기 28 이렇게 되니까 21이 되겠네. 디터미넌트 21이네. 행렬식은. 그 다음 뭐 A 인버스하고 A하고 해보면은 뭐 요거 해보면은 뭐 이거나 해보세요.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1 0 0 0 1 0 0 0 1 이렇게. 뭐 이거나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뭐 역행렬을 퀴즈를 내가 2번이나 3x3에서 낸 거는 내가 뭐 얘기했지만 중공사에 뭐 거의 100% 나가. 100%야. 그럼 오늘은 이제 뭐 혹시 있어? 혹시 예. 퀴즈 이번에요. 예. 역행열애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번. 아, 맞네. 역행렬의 이 디터미넌트네. 역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거는 아까 잘못했구나. 역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돼요.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이 디터미넌트의 A에 이렇게 돼. 그럼 이거는 실제로는 이게 21분의 1 되네. 1분의. 아니면 이거 계산해 주면 되니까 요 계산해 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 이렇게 잡으면 3분의 1이니까. 그럼 이거 계산해 볼까? 그럼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 합시다. 그러면은 디터미넌트는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이거 어떻게 돼? 7분의 2 마이너스 21분의 10에다가 7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5 이렇게다가 그다음 플러스 3분의 1에다가 3분의 1 제외시키고 마이너스 3분의 1 7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7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럼 이거 해주면은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이게 7 곱하기 21에다가 10에다가 플러스 7 곱하기 21에다가 10 이렇게 되는. 그럼 이건 제로가 되네. 이거는 일단 60이니까 이건 제로가 되는 거고. 그럼 요 뒤에 거는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1에다가 플러스 37이 21에서 4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이게 21분의 3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21분의 3 이렇게 3이 되니까 3, 4, 5, 6, 21분의 1 이렇게 되는. 21분의 1. 그럼 아까 이거 21분의 1 이거 쏘리 내가 이거 역행렬의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건데 그냥 A의 역행렬 구하는. 일단 21분의 1 나와 일단. 땡큐.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거 퀴즈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중간고사에 나온 문제들을 내가 거의 다 냈기 때문에 이 다 본인이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덮어두고 내가 풀어보는 걸 뭐 따라서 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풀어봐야 된다고. 이 문제를 줬을 때 내가 이걸 처음부터 풀 수 있느냐 하는 걸 늘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 이게 영어가 아니라 원래는 이게 뭐 독일 말인 것 같아요. 아이겐밸류랑 아이겐 벡터인데 이게 뭐 지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선형대수 리니어 엘즈브라에 끝판왕 2개가 있는데 선형대수에 끝판왕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인버스 구하는 거야. 이거 인버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게 고유값하고 플러스 고유 벡터 이 두 가지가 거의 끝판왕들이야 얘네들.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야 된다고.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은 좀 하여튼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인버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몇 번 해봤으니까 이 인버스 뭐 요게 하는 거고, 그다음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는 오늘 이제 배울 건데 여기 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이건 뭐냐?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가 AX는 람다 X를 만족하는 걸 말하는데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게 뭐 AX는 람다 X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X라는 인풋이 있어. X라는 인풋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어떤 A라는 매트릭스로 변형을 할 수가 있다고. 변형. A라는 매트릭스. A라는 매트릭스를 통과한다고. 그러면은 나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A 곱하기 X 요렇게 표시한다고. 우리가 AX 표시한다고. 이게 결과예요, 결과. 어떤 이게 변형하는 어떤 뭐 시스템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 이 시스템. 이게 아웃풋이 된다고. 아웃풋. 결과가 이게 입력이고, 이거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면 돼. 리니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리니어이기 때문에 리니어 시스템. 그래서 입력, 출력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입력이 이게 시스템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고 나면은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전혀 관계 없어. 이거하고 이렇게 안 된다고. 이게 이거 이렇게 관계 없어. 뭐 K 베이 X하고 이렇게 X의 어떤 배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돼.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99.9%는 안 돼. 이게 안 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X를 우리가 잘 고르기만 하면 X를 잘 고르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X 물론 A에 따라 달라지는데 X를 우리가 잘 고르기만 하면은 이런 걸 만족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AX는 X에 그러니까 인풋에 아웃풋이 인풋의 어떤 상수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매트릭스가 1, 2, 3, 4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1, 2, 3, 4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 벡터가 X라는 게 이게 A고 X 벡터가 뭐 예를 들어 1,2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 1,2를 하면 그럼 1 더하기 1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고, 이거는 3 곱하기 1에다가 4 곱하기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1에서 5가 되고 3에서 1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인풋하고 1, 2하고의 어떤 상수배를 한다고 해서 이게 같아지지가 않아. 이게 전혀 같아지지가 않는다고. 이게 K를 5를 잡는다고 해도 위에 5는 맞지만은 이게 2, 5, 10이면 요 밑에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된다고. 대부분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아주 특별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거, 굉장히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벡터에 대해서는 이게 뭘 만족하냐면 이게 A에다가 X를 변형한 아웃풋이 인풋의 어떤 상수배, 여기서 람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람다라고 그래. 람다 그리스 문자야. 주로 K라고 안 적고 이 어떤 상수배를 이거 람다라고 찍어. 람다. 이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인풋이 아웃풋이 인풋의 어떤 상수배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웃풋이 어떤 시스템 통과하는 아웃풋이 인풋의 상수배로 표현될 때가 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니까 이게 인풋 아웃풋이 인풋의 상수배로 표현될 때가 있는데, 이때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모든 의미를 가진다는 게, 이게 의미를 가진다고. 이게 의미를 가진다고. 이게 그냥 그럼 상수배가 되는구나, 인풋의 상수배가 되는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 그러면 이게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걸 만족하는 X를 아이겐 밸류라고 그러고, 아이겐 벡터라고 그러고, 고유 벡터라고 그러고, 이때 만드는 상수 이 람다를 아이겐 밸류라고 해요. 밸류라고. 이게 여기에 대한 물리적 의미는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물리적 의미. 사실 좀 그렇게 쉽진 않아.
않지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역할을 우리한테 이제 하게 된다. 이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그래서 인풋이 아웃풋이 인풋의 어떤 상수배가 되는 어떤 이런 경우를 이제 말하는 거고, 일단 이걸 이제 뭐 한번 구해 봅시다.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좀 약간 좀 쉽지는 않아 이게.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거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A가 AX는 람다 X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쪽 옮겨준다고. 어떻게 이쪽 좌변으로 옮긴다. 그럼 람다 X는 제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X가 똑같은 거야. X가 같은 거라고. 그럼 묶을 수 있잖아. 근데 묶을 수 있는데 바로 묶으면 A의 마이너스 람다 X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A는 뭐 n by n이고 이게 응? 이 뭐 결과는 똑같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n by m이고 이거는 m by 1이고 이거는 m by 1, m by n이라 m by n이라고 보통 우리가 m by n이니까 n by 1 이게 n by 1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보면은 디멘전을 보면 a가 m by n인데 그 빼기 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거는 1 by 1, 1 by 1이잖아. 요게 n by 1 이렇게 되거든. 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디멘전을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렇게 해줘야 돼. a 마이너스 람다의 i 쓰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단위 행렬을 맞춰. 물론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m 하고 n하고 이렇게 같을 때를 주로 뭐 얘기하지만 뭐 아니면은 뭐 이게 아니더라도 m하고 n하고 이렇게 다르더라도 이렇게 해주면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람다를 일단 구할 수 있고 이걸 만족하는 제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일단 구해 봅시다. 이게 만약에 2x2다. 2x2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2x2다. 그러면 A, B, C, D, A 매트릭스가 A, B, C, D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A 매트릭스가 2x2다. A가 2x2다. 그래서 이게 A, B, C, D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이게 A x는 람다 x를 만족하는 이 람다를 일단 먼저 구해야 돼. 이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그다음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ax 아까 얘기했지만 a 마이너스 람다 i의 x가 제로가 되는 걸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ax는 a는 a, b, c, d에서 빼기 람다 i니까 람다 곱하기 1, 0, 0, 1 이렇게 되겠지. 람다 곱하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에다 전체 이제 엑셀인데 이 부분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계산하고 있어. 그럼 이거 보면은 a 마이너스 람다 b 이거는 c d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된다. 이게 제로가 되려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뭐 곱하기 x가 제로가 된다. 제로 되면 이게 제로가 되든지 아니면 이게 제로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디터미넌트 이게 a 마이너스 람다 b c d 마이너스 람다의 디터미넌트 이게 제로가 되면 돼. 이게 그러면 이거 보면 a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d 마이너스 람다 빼기 b c가 제로가 되면 이렇게 되면 되거든. 그럼 이걸 다시 해주면은 이거는 람다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람다 플러스 a d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b c는 제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람다를 구하면 된다고 이걸 만족하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람다에 대한 2차 당시 이게 2x2니까 이제 2차가 되는 거고 3x3면 3차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도 고유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이게 6, 16 여기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람다를 일단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a 마이너스 람다 i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6 마이너스 람다에 1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람다 이거에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면 되고, 그럼 요 곱하기, 그럼 6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6 이게 제로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제 해보면은 요거는 뭐 요거 다시 해보면은 요건 마이너스 끼를 곱하면 람다 플러스 4 곱하기 아니 람다 빼기 6 곱하기 람다 플러스 4 이거는 플러스 16은 제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서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마이너스 6 4 24 플러스 16은 제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마이너스 8은 제로 이렇게 되겠네. 그럼 람다 4,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람다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4가 된다는 얘기. 4가 된다. 그러니까 먼저 아이겐 밸류를 먼저 일단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서 아이겐 밸류를 구한 다음에 고유값을 구한 다음에 이게 첫 번째로 아이겐 밸류가 람다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x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걸 이제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 x는 람다 x 요걸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를. 그럼 여기에서 x가 이게 보면은 이게 6, 1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에다가 이제 x 벡터가 이게 2by 1이 돼야 되니까 x 벡터가 그러니까 x1, x2라 합시다. x1, x2 이거는 람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1, x2 요걸 만족하는 거야 이게. 그럼 요걸 만족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해보면은 그렇죠? 해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6x1 플러스 16x2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4x2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x2 이렇게 되거든. 이걸 만족해야 된다고. 그럼 이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6x1 플러스 16x2는 마이너스 2x1 요걸 만족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마이너스 x1에 마이너스 4x2는 마이너스 2x2 요렇게 되겠지. 뭐 사실 똑같아 이게. 그럼 여기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돼? 이게 8x1은 마이너스 16x2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1은 이게 x1은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2x2 이렇게 된다. 두 개 똑같은 얘기지 사실은. 같은 거야 이게. 같은 게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이게 두 개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x1하고 x2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x1하고 마이너스 2x2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x2에다가 1을 넣어준다고. 1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x1은 뭐가 되겠어? x1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x 벡터, 고유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는 고유 벡터가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이걸 노멀라이즈 시키거든. 크기가 1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2고 마이너스 2고 1이니까 전체에 보면은 이 제곱별로 각각 컴포넌트 제곱이니까 5분의 1에 마이너스 2에 1 이렇게 하면 이게 이 노멀라이즈 이 전체가 제곱했을 때 1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로 많이 표시를 많이 하는데 루트 이렇게 해야 되겠네. 루트 5분 하는데 뭐 하여튼 이 루트는 뭐 없어도 뭐 크게 상관없어.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다른 거 4일 때 4일 때 4일 때 한번 봅시다. 람다가 두 번째로 4일 때 두 번째로 람다가 4일 때 그럼 이것도 똑같이 AX는 람다 X 이렇게 되는데 A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어? 6 1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6 여기에서 또 x1, x2 이렇게 두고 이게 4 곱하기 x1, x2 이렇게 되잖아. 그때 x1, x2를 또 찾아야 돼. 이게 그럼 찾으면 어떻게 돼? 이거 다시 해주면 그럼 똑같이 6x1 더하기 16x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1 더 마이너스 4x2 이거는 4x1, 4x2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위에서 이렇게 위에 거 보면은 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아 사실은. 같은 게 나와야 돼. 그러면은 6x1에서 2x1 이게 2x1은 마이너스 16x2 이렇게 되고 밑에 것도 보면은 뭐 이게 x1은 이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8x2 이렇게 되는 거. 뭐 두 개 똑같은 거네. 이게 뭐 같은 거잖아 이게.
이 위에 걸 2로 나눠주면 똑같이 되니까. 그러면 x1 이게 x2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2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x1은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럼 이게 x의 벡터가 어떻게 마이너스 8,1 이렇게 되는데 주로 우리가 노멀라이즈 시켜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88, 64에 그러니까 67분의 루트 68분의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이게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야. 벡터. 요 벡터이면은 이거 매트릭스가 이게 주어졌을 때 요런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요런 매트릭스가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는 뭐 이게 2x2면 2개 있고 3x3면 3개 있고 이렇게 주로 많이 되는데 요 벡터일 때는 요걸 만족한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큰 이제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앞에서 구한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2배 이렇게 차이 나는 걸로. 그래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 이게. 막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니까. 그다음 또 이거 3x3일 때도 한번 볼까? 3x3. 이것도 이제 좀 보면은 3x3는 또 좀 더 어렵겠지. 넘어갑시다. 교수님, 예. 혹시 아까 그 67 아니고 65 아닌가요? 몰라.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 뭐 67, 뭐 67. 아, 루트 64니까 65네. 그래, 맞네. 65가 되네. 64에서 1이니까. 내가 잘못했네. 땡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겐 밸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겐 밸류 어떻게 B 이거는 3x3니까 이제 아이겐 밸류가 이제 3개가 나와. bx가 람다 x를 만족하는 이 먼저 일단 람다를 먼저 구해야 돼. 람다를. 실제로는 내가 뭐 얘기했지만 사실 이걸 이제 지금은 우리가 처음 배우니까 이걸 우리가 손으로 구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매트랩 실습을 할 건데 그 보면은 이거 다 구해져 이거. 내가 구할 필요가 없다고 사실. 내가 구할 필요 없고 컴퓨터가 다 구해주는데 일단은 이걸 좀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이니까 좀 어떻게 대충 돌아간다는 걸 손으로 뭐 어느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뭐 그냥 내가 갖다 쓰고 뭐 하다는 걸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배우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이걸 해봅시다. 그러면은 bx가 결국은 여기서 이게 b 마이너스 람다 i 요거의 디터미넌트 이걸 구해야 된다고. 이게 제로가 되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람다 2 1 2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요거에 이제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돼요. 제로가. 그러면은 이건 좀 약간 어렵지. 이게 이거 1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여기서 2 마이너스 람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가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게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이게 1 2 마이너스 람다에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1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람다 제로 마이너스 2 람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네. 그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2 곱하기 그다음 마이너스 3 그다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람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저 이거 뭐 사실 3x3라서 이거 쉽지 않네 이거. 일단 이걸 해보면은 1 마이너스 람다에 람다 일단 인수분해까지 해보면 되겠다. 그럼 1 마이너스 이게 3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가고 람다 마이너스 1에다가 람다 플러스 1 람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2에 람다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요거는 3 람다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이건 3으로 빼주면은 람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러면 6에 람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 해보니까 람다 마이너스 3이 다 들어있네. 이게 람다 마이너스 3 람다 마이너스 3이 들어있네. 그 람다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되겠네. 람다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이거는 마이너스 람다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6 이렇게 되네. 그럼 일단 이게 제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제로가 되는 거니까 람다가 3인 거는 이미 하나가 구해져서 그럼 여기 뒤에 거에서 이제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람다 제곱 플러스 이게 6에서 9가 되겠네. 그럼 람다 제곱은 9 이렇게 돼야 되니까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여기는 또 3이 두 개가 있네 이게. 람다가 3이 두 개가 있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 지금 구하기가 힘이 들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거는 그냥 한번 요 람다까지만 구해보고 내가 3x3는 이 고유값 고유 벡터를 이걸 다 구하는 걸 이거 3x3에는 내기가 좀 힘들어.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요 3x3는 만약에 내가 문제를 내면은 2x2에서만 문제를 낼 거야. 2x2 이게 고유값 고유 벡터를 하면은 작년 거 한번 보여줄게. 파이널 이거지. 아 이게 2020년도 거구나.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게 2x2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AB 1, 4, 2, 3, 뭐 3, 1 뭐 이렇게 될 때 이게 AB의 고유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이게 2020년도 지금 기말고사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나머지는 뭐 지금 별 상관이 없고. 그래서 3x3는 내가 뭐 이걸 내기는 좀 여러분들이 좀 하기가 힘이 들어. 뭐 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근데 요거는 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요 그러니까 이 x 이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구하는 거는 2x2는 아이겐 밸류나 아이겐 벡터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밸류와 플러스 아이겐 벡터. 2x2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뭐 거의 100%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100%. 뭐 이 문제를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A가 이걸 때. 그다음 B가 여기 3x3일 때는 아이겐 벡터까지 구하는 건 좀 힘이 들어. 아이겐 밸류 일단 구하는 것도 힘이 드니까 일단 그러면 아이겐 밸류는 한번 구해보세요. 시험 문제 낼 수 있으니까 뭐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3x3에서는 2x2에 대해서는 뭐 아이겐 밸류, 3x3에 대해서는 아이겐 밸류만 구하는 거. 벡터는 밸류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럼 일단 구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또 구해 봅시다. 여기 또 나오네. 이거는 1, 3, 4, 2가 있는데 1, 3, 4, 2 여기에 대해서 뭐 아까 잘 모르겠으면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행렬 요거에 대해서 1, 3, 4, 2 다시 한번 봅시다. 3, 4, 2 여기에 대해서 제 아이겐 밸류 일단 구해 보면은 이게 A 람다 이게 A 마이너스 람다 I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구해야 되거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3 4 2 마이너스 람다 요거에 이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돼. 그럼 요거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1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2 마이너스 람다 빼기 4, 3, 12는 제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뭐 이거는 람다 제곱 마이너스 3 람다 플러스 2 마이너스 12는 제로 이렇게 되니까 람다 제곱 마이너스 3 람다 마이너스 10은 제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람다는 인수분해 해주면 2하고 5하고 이렇게 나왔겠네. 5가 마이너스 9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람다는 마이너스 2하고 5하고 이렇게 되겠네. 아이겐 밸류는. 그럼 첫 번째로 이게 람다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여기 쭉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게. 그래서 5하고 마이너스 2가 있고 5부터 구했네 여기는. 고유 벡터는 구하는 건 5부터 구했으니까 5부터 해봅시다. 5부터 일단 5부터. 그러면은 이게 이거 5부터 해봅시다. 5부터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5를 넣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A 람다 이게 1, 3, 4, 2에다가 x1, x2 by 2니까 x1, x2로 잡는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x1, x2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아까 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 곱하기 3 x1 더하기 3 x2 이렇게 되고 이게 뭐가 된다고 5 x1 5 x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또 4 x1 더하기 2 x2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요 위에 이게 이퀄이니까 요게 맞고 요게 같아야 되잖아. 위에 거 보면은 x니까 마이너스 뭐 이쪽 넘겨주면은 4x1은 3x2 이렇게 되고 그럼 이 밑에 것도 보면은 x2니까 이게 4x1은 3x2 모두 같은 거야. 같이 나와야 돼. 두 개가
같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면은 x2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x2에다가 뭐 이게 값을 넣어주는데 뭐 1을 넣어줘도 되고 아까처럼 1, 0 어차피 노멀라이즈 시킬 거니까 뭐 1을 넣어줘도 되는데 이게 뭐 4하고 3 넣어주면 되겠네. x1은 3이고 x2는 4하고 그래서 x1, x2 이렇게 해주면은 3이고 4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노멀라이즈 시키니까 9에서 10이니까 5분의 1에다가 이게 3, 4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람다가 5 이렇게 되면은 5분의 1에 이 아이겐 벡터까지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 4분의 1인데 이건 노멀라이즈 시킨 거야. 여기서 이게 5분의 1까지. 보통 다 고유 벡터는 노멀라이즈 시켜서 주로 하다 보니까 5분의 1 주로 많이 표시를 하고 그 다음 또 이거 마이너스 1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대. 그러면 x가 두 번째로 람다가 마이너스 1대 여기 보면 아까 했지만 ax는 람다 x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니까 그럼 a가 아까 1, 3, 4, 2 1, 3, 4, 2 1, 3, 4, 2 여기다가 뭐 x1, x2 뭐 아니면 이게 x1, x2 안 써도 되고 x3, x4 이렇게 적어도 돼. 뭐 이 위에 거하고 또 x1, x2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도 돼.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x3, x4 뭐 이렇게 해주면은 또 여기서 아까 했지만 어떻게 여기 해주면은 x3 더하기 3x4 그 다음에 4x3 그래 2x4 이게 마이너스 2x3 마이너스 2x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아까 뭐 한 방식으로 요게 같아야 되고 요게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뭐 어차피 두 개가 하나밖에 안 나와 이게. 그러면은 x3 같으면은 3x3는 마이너스 3x4 이렇게 되니까 뭐 3, 3 없어지니까 1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x4니까 4x3는 마이너스 4x4니까 결국 이 3, 4, 4 없어지면 x1, x2, x4가 x3, x4가 1, 1 대 이렇게 되겠네. x3, x4가 이게 x3가 1이고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마이너스 1 해도 괜찮아. 어차피 똑같아. 이게 이렇게 해도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어차피 이게 같은 거야 이게 x1이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나 뭐 그 요거에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노멀라이즈 시키면 루트 2분의 1이 이게 루트 2분의 1 들어가고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고 이렇게 1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림으로 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가 보면은 요런 이제 변환이 있어. 2, 4, 5, 3 이렇게 변환하는 게 있는데 2, 4, 5, 3 이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거네. 이게 2, 4, 5, 3 이렇게 돼 있으면 1, 요거는 이 변환 2, 4, 5, 3 이렇게 돼 있는 거 2, 4, 5, 3 이렇게 변환돼 있는 요런 변환은 이런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1,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 구해보면 이걸 쭉 구해보면 이것도 한번 구해보세요. 람다는 마이너스 2하고 7하고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7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4,5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변환 2, 4, 5, 3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A라는 변환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질 때 이거 보면은 A에다가 이거 잘 보면은 2, 4, 5, 3 여기 있잖아. A하고다가 이게 A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거 노멀라이즈 여기 안 시켜준데 하여튼 1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걸 넣어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잘 봅시다.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되냐? 2하고 2 곱하기 1하고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이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 곱하기 3, 5, 3이면은 1하고 5고 마이너스 3이니까 2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x1은 아까 뭐였어?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 1 마이너스 1에 뭐 어떻게 되는 거?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그러니까 이 변환 1, 마이너스 1이라는 변화는 1, 마이너스 1 요게 A라는 변화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약 주어지겠지. 1,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 적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된다고? 이 변환에 의해서 요만큼 마이너스 2만큼 된다라는 거야. 1, 마이너스 2가 요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변환된다. 이렇게 변환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2만큼. 그다음 람다가 7일 때 요 벡터 x2가 이렇게 4, 5일 때 4, 5 이렇게 되면은 이 벡터에 있으면은 27,35 이렇게 되거든. 20,35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면은 뭐냐면 x2가 4,5인데 4,5에 여기에다 7 해주면 4, 7, 28에 5, 7, 35 이렇게 되니까 원래 4,5가 있었는데 4,5를 어떻게 했다고? a라는 변환으로 해줬더니 x를 해줬더니 어떻게 된다고? 이 x의 7배가 되는 거, 7배 되는 걸로 이게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변환 A라는 변환에다가 X를 해주면은 이거는 X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돼 있어. 이게 X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다고 해서 K를 한다고 해서 이게 같지 않다고 이게 보통의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되지 않아.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 이게 X가 아이겐 벡터인 경우에는 이걸 만족한다는 거야. 이게 x는 람다 곱하기 x 이렇게 뭐 상수, 이 람다는 상수를 말하는 건데 상수 아이겐 벡터인 경우에는 이게 아이겐 벡터인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 변화는 아웃풋이 인풋의 상수배가 된다는 것이 이게 요 변환에 대해서 요 a라는 변환에 대해서 x라는 게 변환을 하더라도 아웃풋이 원래 거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원래 거에 상수배 해준 걸로 된다. 여기 잘 보면 4,5 있잖아. 4,5가 요걸 해주면은 이 a라는 변환을 하면은 28,35가 나오거든. 그럼 요거는 여기 뭐야? 이 4,5하고 28, 이거는 어떻게 곱하기 7을 해주면 이게 되거든. 곱하기 7을. 곱하기 7을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이거 뭐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2, 4, 5, 3이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4,5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5,4를 해보세요. 5,4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진짜 되느냐?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5, 2, 5, 10에다가 16이고 5, 25에다가 12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26, 이거는 37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K베이 5, 4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게 전혀 관계 5,4하고 지금 관계가 없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일반적으로는 어떤 A라는 변환을 통해서 A라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 변환이거든. 변환을 통해서 한 결과하고 인풋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래. 99.99%는 그런데 아주 2x2에서는 아주 특징적으로 두 개만 딱 두 개 여기서 4,5하고 1,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요 두 개에 대해서만 이런 성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뭔가를 의미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이 이제 벡터 장이 있어. 여러분들은 뭐 이거 좀 이따 이제 저기 전자기학에서 이제 이걸 배울 텐데 물론 이런 식으로 안 배울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뭐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안 배울 텐데 사실 매트릭스 형태로 다 그 표현할 수가 있거든. 나중에 보면은 그럼 이거는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변환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주어진 게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5, 2, 5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A 변환이 A라는 변환을 통해서 어떤 X하고 Y가 이걸 이제 X, Y 이게 변환했을 때 X 다시 Y 다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 A라는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이제 구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구해보면 이렇게 돼. 요거는 이런 변환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는 람다는 여기서 보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6이네.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마이너스 1일 때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은 이게 2, 1 이렇게 돼. 2, 1 이렇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6일 때를 계산하면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는 다 노멀라이즈 안 했으니까 뭐 노멀라이즈는 사실 뭐 노멀라이즈 하면 상수배만 달라지는 거라서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뭐 그게
그래서 뭐 여기 그냥 하나만 여기 1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노멀라이즈 해줘도 돼. 그러면은 어차피 상수 K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1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1일 때 2,1 2,1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보면은 2,1이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2,1은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가고 1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2,1은 이런 벡터가 된다. 이게 2,1 벡터가 된다. 벡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게 먼저 반대되는 것도 이렇게 쭉 되겠지. 이게 2,1 벡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를 좀 보면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요 벡터를 말한다. 이 벡터. 요게 1, 마이너스 2고 2, 1은 요걸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는 걸 통해서 이걸 변화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요게 보면은 요런 직각으로 되는 요렇게 되는 거 요게 등뼈 백본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쫙 자기장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 이게 아이겐밸류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려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 이게 내가 뭐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를 밸류와 아이겐벡터를 벡터의 의미를 파악이 하기는 힘들다. 매우 힘들다. 이 힘들어 어려워. 이 쉬운 게 아니야. 이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벡터를 파악하려면은 이 중간에 내가 밑밥을 깔아내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생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그걸 하나기 동안 해야 되는 내용이야. 이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근데 일단은 여러분한테 뭐 그까지 필요가 없고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가 어떤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A, B, C, D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람다를 구할 수 있어. 람다 1 이거 2x2니까 람다 2 구할 수 있고 람다 1에 대응되는 벡터 그다음 람다 2에 대응되는 벡터 이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가 어떤 이 변환에 대한 이게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 이걸로 다 뭐 리니어 뭐 이게 익스펜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로 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환이 하게 되면 이 하여튼 하여튼 중요하다라고만 그냥 좀 알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걸 지금 여기서 디테일하게 너무 들어가서는 여기서 한 몇 시간을 잡아먹어야 돼. 이거 한 4-5시간은 잡아먹어야지 이게 무슨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도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들어.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근데 뭔가 A라는 매트릭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지면은 어떤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뭔가 변환이 되는데 그 어떤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게 요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로 잡아낼 수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내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아. 그 이상 들어가면은 머리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일단 그것만 알고 봅시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런 거 어디에 써먹느냐 이런 거 어디 써먹느냐 하면은 이제 써먹는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이걸 지금 내가 모든 걸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냐 하면은 어떤 A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런 걸 얘기를 안 해. 내가 이 수업 시간에는 A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 아이겐밸류만 다 모아놓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람다 1 이게 람다 2 아니 2x2 같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제로 이렇게 2x2 해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P라는 매트릭스, P의 인버스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나중에. 이 P 인버스 이쪽에 했네. 이렇게 P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나중에 보면 이 P도 또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까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 할 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겐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다이고널이 아이겐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이걸 D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 P의 D의 P의 인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A를 뭐 예를 들어서 100번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뭐 나오거든. 그러면 A를 100번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P의 D의 P의 인버스 이렇게 만약 구성할 수만 있다면은 곱하기 P의 D의 P의 인버스 곱하기 P의 D의 P의 인버스 이게 100번 해주면 되잖아. 100번 P D의
P의 인버스. 요게 100번 하면 된다. 100번.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 요 곱하기니까 요렇게 먼저 곱해야 되거든. 요렇게 먼저 곱해야 되거든. 요렇게 먼저 곱해야 되거든. 이거 곱하면 뭐야? P의 인버스하고 P하고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I가 되잖아. I가 되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 P에다가 D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100번, 그러니까 B의 100번 이렇게 된다.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뭔가를 계산해야 될 때, 100번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계산해야 될 때, 이게 람다를 구하고 이렇게 이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 있으면은 이것들을 굉장히 쉽게 뭔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뭐 근데 여러분은 몰라도 괜찮아. 근데 이런 것들은 내 시험에 문제 내진 않으니까. 근데 이 대각 행렬 뭐 이런 것들을 막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한 학기 전체를 다 이 선형대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하고는 좀 이걸 얘기하기 좀 힘이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또 중요한 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마 아직까지는 안 배웠는데 이게 2학기 때 배울 거야. 2학기 때. 그리고 아마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거는 뭐 이게 전자수학 후반기에 배울 거야. 중간고사 이후에. 후반기에 배울 거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여러분들 아마 이제 막 머리가 깨질 건데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트랜스폼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있고,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있고, 또 보면은 첫 번째로, 뭐 두 번째로 뭐 푸리의 변환인가 있어. 푸리의 변환, 트랜스폼. 그다음 뭐 세 번째로 또 보면 푸리의 시리즈라는 게 있어. 푸리의 시리즈. 뭐 이것도 뭐 또 나중에 보면 G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 또 Z 트랜스폼. 도대체 뭔가 뭐 이렇게 많나 뭐가 뭐 무슨 트랜스폼이 뭐 하나는 시리즈고 하나는 트랜스폼 이거 뭔가라고 하는 건데 뭐 요 얘기를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이 응용 수학에서 주로 얘기를 할 거야. 2학기 때 할긴 할 건데 여기에서 지금 뭐 이걸 다 얘기하기는 힘이 들고 이게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LTI 시스템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는 LTI 시스템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어떤 이 변환이 되는 거거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나중에 뭐 물론 라플라스라는 다 사람 이름이야.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는 사람이 만든 변환이고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트랜스폼 이거는 푸리에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이 Z 트랜스폼 이건 뭐 Z는 뭐 사람 이름은 아니고 이거는 라플라스에서 그냥 이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으로 이게 나온 거라서 그냥 이 Z는 그거 아니고 이게 사람 이름인데 라플라스가 살았던 게 뭐 거의 나폴레옹 시대니까 라플라스 어떻게 했냐면 이게 사실은 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한 거예요. 미분방정식. 미분방정식이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푸는 거잖아. 타임 도메인. 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F는 MA라는 이 뉴턴이 만들었던 이 F는 MA 이게 알고 보니까 A라는 게 이게 속도에 대한 dv dt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d 제곱의 s의 dt의 제곱 이게 2차 미분 방정식이거든. A라는 게 2차 미분 방정식이로.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했다고. 뉴턴 이전만 해도 사람들이 뭐 저기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랑 그다음 내가 공을 던지는 거랑 대포가 날아가는 거랑 다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 다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뉴턴이 나타나서 딱 이 F는 MAO 딱 이퀘이션을 주면서 다 똑같은 거다. 이 이퀘이션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 거거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란 거지 이게. 이게 다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똑같은 이퀘이션 하나로 모든 걸 이 세상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있거든. 이 이퀘이션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한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대단한 이퀘이션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뭔가를 나도 이거 뭐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 이퀘이션만 풀면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FNMA라는 거는 물질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어. 물질.
그 물체, 어떤 물건 가지고 있는 것들, 질량을 가진 어떤 물건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뭐 이게 아니라 뭐 에너지나 아니면 열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확장하기 시작했어. 그다음에 또 뭐 저 뭐냐 전자기파 이런 것들도 다 뭐 장 이런 것들도 뭐 다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2차 미분방정식만 풀면 되겠구나. 근데 이걸 풀다 보니까 이게 2차 미분방정식이 좀 풀기가 어려워 한 번씩. 한 번씩 어렵다고 이게 대부분 다 풀 수 있는데 타임 도메인에서 다 풀 수 있는데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이거 타임 도메인에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타임 도메인 난 뭔지는 모르겠는데 S 도메인이라는 걸 하나를 도입을 해가지고 S 도메인이 뭔지는 몰랐어. 이 사람은 S 도메인이 뭔지는 몰랐어. 그냥 제안한 거야. 그냥 뭐왜 제안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완전 좀 운빨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XT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해서 DT를 해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가면 요거를 XS라고 잡아둔 거라고. 이걸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그냥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곱해가지고 인테그럴을 했는데 뭐 그 당시에 물론 요렇게 뭔가를 곱해서 XT에다 뭔가를 곱해서 인테그럴 하는 요렇게 요 자리에 뭔가를 넣는 건 그때 유행이었거든. 그러니까 라프라스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오일러도 하고 베르노이도 하고 뭐 여기에 이제 뭐 잡다한 걸 다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이제 집어넣은 걸 해본 거예요. 그냥. 아마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람 왜 이걸 마이너스 ST를 넣었을까 하면은 이게 인테그랄이 이게 수렴을 해야 되거든. 수렴. 컨벌지 해야 된다. 다이벌지 이게 무한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리얼 시그널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T에 대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T가 커져가면서 이게 점점 앰플리튜드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곱하기를 해주면 좀 대운 그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잘 들어맞더라는 거야. 이게 S 도메인이라는 건 뭔지 몰랐는데 S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잘 들어맞다고. 잘 맞다고. 이게 이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이 안 되던 것들이 S 도메인으로 바꿔가지고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 굉장히 좋은 거네. 근데 왜 좋은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 좋은지는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거 왜 이게 잘 맞을까? 왜 다른 사람이 했던 것들, 뭐 오일러가 했던 그 공식이나 아니면 뭐 베르노이가 했던 공식들은 다 없어졌는데 왜 라플라스 변환만 왜 살아남았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어디서 알게 되냐면 요런 걸 알게 됐어.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이게 아까는 우리가 A라는 변환에서 X라는 변환을 넣었을 때 이게 나오는 아웃풋이 AX라고 했잖아. 이게 람다 X 이렇게 된다 했잖아. 이게 변환이고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고 이렇게 된다 했잖아.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시간에 따라 변한다. 우리가 뭐 보통 다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이게 변환인데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환이 이제 LTI 시스템이라고. LTI 시스템이 뭔지는 뭐 하여튼 나중에 뭐 갑시다. 리니어 타임 베리언트라는데 뭐 이건 변환도 리니어니까 뭐 그렇지만 이게 이제 LTI 시스템에는 뭐 이렇게 임펄스 리스폰스 HT가 나오거든. 그럼 이때 이제 XT가 이제 이 타임 도메인이니까 T가 이제 들어가는 거겠지. T가 들어가지. 그럼 나오는 아웃풋이 YT가 되는데 근데 이게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LTI 시스템일 때는 아웃풋이 XT하고 HT하고 컨볼루션인데 이건 늘 똑같아.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상수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아까 요걸 만족할 때가 이게 어떤 특징적인 어떤 이 시스템이 이 변환의 어떤 특징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이 아웃풋이 이렇게 만족할 때 이렇게 인풋하고 어떤 상수배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된다라는 거야. 이게 상수배로. 상수배로. 그러니까 이게 아웃풋이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 라플라스 변환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맞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걸 왜 잘 맞았는지 여기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게 YT 아웃풋이 K배의 이게 XT를 만족할 때는 똑같은 거잖아. 이게 아까 이게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고 이게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거든. 벡터인데 이제 벡터라고 하지 않고 이게 신호니까 아이겐 시그널이라고 그래. 아이겐 시그널 또는 아이겐 펑션이라고 이렇게
요런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게 뭔가 되는데 사람들이 찾아본 거야. 이걸 이런 게 진짜 있는지. 아까도 우리가 아이겐밸류 요 구할 때 요 x가 아무거나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굉장히 특이한 거에만 만족한다고. 굉장히 특이한 거에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xt가 아무거나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거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어떨 때 만족하냐면 xt가 exponential st일 때, exponential st일 때 이걸 만족해. 이게 그 exponential st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LTI 시스템에서 exponential st를 넣으면은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면 k배의 exponential st가 나와.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상수배가 LTI 시스템에서 이렇게 상수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 아웃풋이 이게 인풋이 들어간 거가 아웃풋이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상수배, 인풋의 상수배. 상수배로 이렇게 상수배로 나타낼 수 있다는 아웃풋이. 아, 이게 왜 라플라스가 익스포넨셜 ST, 요 익스포넨셜 ST가 요 위에 들어간지 몰랐는데 왜 익스포넨셜 ST가 이렇게 이 곱하기 익스포넨셜 ST가 잘 들어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익스포넨셜 ST가 굉장히 특이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야. 익스포넨셜 ST 물론 S는 이거는 복소수인데 익스포넨셜 ST를 넣었더니 LTI 시스템에서 이게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면은 익스포넨셜 ST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 거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 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되는데 나중에 뭐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컨볼루션을 모르니까 하지만 뭐 대충 조금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아웃풋이 이게 익스포넨셜 ST에다가 컨볼루션 HT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S에 아니 익스포넨셜에 S에 T 마이너스 타우에 H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걸 다시 적으면 익스포넨셜 S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타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적분이 타우에 대한 적분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상수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적분에 대해서는 보면 상수라고. 그럼 이거는 인테그럴 빠져나갈 수 있다. 익스포넨셜 ST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 타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잘 봐봐. 이거는 T에 대한 함수에 T가 여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T에 대해서 안 들어있다고. T에 대해서는 상수가 된다고. T에 대해서는 상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수 K라고 적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웃풋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 이런 걸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이거는 알려면은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려면은 이제 이게 컨볼루션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컨볼루션은 뭐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뭐 이 2학기 때 배우거든. 응용수학에서. 응용수학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고 지금은 좀 약간 힘이 들고 하여튼 그때 가서 요걸 이제 익스포넨셜 ST가 굉장히 이제 어떤 특이한 거였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라플라스가 아주 이제 이걸 골랐는데 이걸 아주 잘 골랐다는 거예요. 뽑기 했는데 완전 그냥 로또 1등이 당첨한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특이한 걸 잘 뽑아가지고 뭐 왜 이걸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해서 보니까 너무 잘 들어맞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아이겐밸류랑 상관이 있구나, 아이겐벡터, 아이겐시그널하고 상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아 그러면 이제는 아 그래 그게 이제 뭔가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 배울 텐데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 매트릭스. 그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벡터 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거에서 이게 어떤 등뼈, 백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이 A라는 매트릭스에서 변환이 되는데 그 변환되는 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 기본이 되는 축이 요걸 나타내는 게 이게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거. 아이겐 벡터. 요걸 나타내는 게 이게 2,1하고 1,-2 요게 나타내는 게 요 벡터를 나타내게 돼.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다 된다라는 거야. 이 표현이 된다고. 뭐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이 해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사실 미분방정식 이걸로 하기는 좀 힘이 들고 뭐 할 수는 있는데 뭐 이걸 미분방정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거 이 뭐 매트릭스를 가지고 고유값을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뭐 나중에 내가 이걸
그때 뭐 할 테니까 뭐 이거 뭐 미분방정식 푸는 건 어차피 또 다음에 또 할 테니까 그때 뭐 봅시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 벡터 뭐 선형 변환 이런 것들인데 이게 선형 변환이 되려면 이걸 만족해야 되거든요.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 만족해야지 리니어라는 게 리니어를 만족하는데 이거는 응용 수학에서 다 할 거예요. 응용 수학에서 2학기 때 다 할 거라서 그때 가서 좀 배우고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선형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뭔가 된다. 여러분이 배우는 건 다 리니어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우리가 적분을 한다든지 미분을 한다든지 그다음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든지 푸레 트랜스폼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리니어야. 리니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건 모든 거는 다 얘기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그 얘기 안 해도 아 이게 다 리니어구나. 리니어가 아니면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풀기가 너무 어려워. 풀기가 어려워. 그래서 대부분 다 리니어다라는 걸 이미 그 기본 깔고 있는데 뭐 이게 리니어냐 아니냐 이걸 알려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데피니션 정의에 따라서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힘이 들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뭐 이게 뭐 세타만큼 이렇게 변환한다 어떤 p p가 x, y인데 이걸 세타만큼 변한다 이렇게 하면은 요런 변환에 의해서 되는데 요런 변환을 해주면 이게 변환이 되거든. 이건 사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건 고등학교 나왔던 얘기들인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걸 뭐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세타를 변환한다든지 뭐 크기를 변환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이게 매트릭스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몰라도 괜찮아. 이게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된다.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게 뭐 각도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에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데 이 리니어 엘지브라 이 선형대수가 여러분들 선형대수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뭐 사실은 뭐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을 대부분 다 할 수 있어. 그래 뭐 요걸로 이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게 되면은 그걸로 좀 다음 시간에 내가 그 매트랩이라는 툴을 가지고 요걸 좀 이 매트릭스 인버스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할 텐데 내가 이 캠퍼스에 그 매트랩이라는 툴을 어떻게 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 우리 학교에 다 공짜로 다 풀려 있어. 공용 소프트웨어라고 찾아보면 그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일 끝나고 바로 올릴 테니까 찾아서 매트랩 툴을 PC에서 해야 돼. PC에서 이 뭐 무슨 아이패드나 뭐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반드시 PC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프로그램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뭐 봅시다. 혹시 뭐 질문 있나? 교수님, 그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해. 예, 그 혹시 오늘 수업 관련 질문이 아니라 그 과제 예, 관련 질문인데 예, 제가 그 이메일로 교수님께 한번 연락드렸었는데 예, 제가 그 23일 날 과제를 보냈을 때 물론 첨부 파일을 안 하고 그냥 어, 그 내용을 그 첨부 파일 없이 그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제가 그 월요일 날 하여튼 보내. 그때 확인. 보내. 네네. 보내. 내가 아직 알겠습니다. 지난주 숙제 체크를 안 했거든. 내가 아, 네. 지난주까지는 체크했는데 지난주 거는 체크를 안 해서 아직 내가 좀 잘 알지를 못해. 아, 일단 네네. 보내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해. 예. 네, 오늘 과제 중에서 예제 1-32도 같이 하는 건가요? 일단 32는 뭐야? 요거 이거는 안 해. 이건 안 해도 돼. 이거는 지금 알겠습니다. 일부 특수에 요거는 뭐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거 미분 방정식에서 풀 거야. 풀 건데 지금 이거 매트릭스로 풀라고 하는 건데 매트릭스 풀 네. 필요는 없고 미분 방정식으로 풀면 되니까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도 질문 혹시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질문하세요. 고유치랑 고유 벡터 구할 때 예, 제가 예.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 혹시 시험에서 그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뭐 편한 방법 어떻게 구하는데? 나도 좀 가르쳐. 3차 할 때는 예. 혹시 제가 메일로 나중에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뭐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 당연히. 왜냐하면 아까 예. 얘기했지만 이 리니어 엘지브라가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거야 이게 만들어진 지가.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제 이걸 굉장히
이 공대를 하는데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이거든. 사실 미분적분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 내가 볼 때는 이게 미분적분 뭐 RLC 회로 분석하고 할 때는 뭐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미분적분도 사실 이 리니어 알지브라 이걸로 다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마 뭐 여러 사람들이 아마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만들어냈을 텐데 내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지 당연히.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내가 한번 보고 그게 좋으면은 내가 뭐 다른 학생들한테도 얘기해 주도록 할게.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그러면은 뭐 오늘은 뭐 마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